노후주택 리모델링을 하다 보면 일반 인테리어와는 다른 부분이 참 많습니다. 중 가장 큰 차이점은 집이 하나가 아니라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살 집과 세를 줄 집을 동시에 리모델링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다 보니 세 주는 집과 직접 살 집의 자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여러 집들을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본인이 살 집과 세 주는 집의 리모델링 예산 차이가 대략 7대3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했을 때 추후에 살면서도 만족감이 높았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런 예산 비율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했을 때 세 주는 집의 인테리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또 어떤 브랜드의 자재를 선택해야 할지 말씀드려 볼게요. 안녕하세요.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입니다. 최근 리모델링 상담을 할 때 의외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있어요. 세 주는 집은 어디까지 해야 해요? 라는 질문인데요. 세 주는 집 같은 경우 최소한의 돈을 사용하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참 많아서 어떤 분 같은 경우는 그냥 전부 싼 걸로 해버리는 경우도 근처에서 보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너무 저렴하게 해버리면 당장은 싼 가격으로 해서 좋을 수 있지만 이게 공실률에도 연관이 있고, 그리고 살면서 만족도가 떨어지면 회전율이 높아져서 중개비도 계속 지출되고 금방 노후화되는 자재를 사용하면 유지보수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제대로 하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세 주는 집을 어떻게 구성하면 제일 좋을지를 알려드려 볼게요. 자, 일단 구성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노후주택의 경우는 세 주는 집 구조가 정말 비효율적인 경우가 많아요. 창문 위치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방만 늘리는 식으로 만든 경우가 많은데 이 창문이 생각보다 진짜 중요합니다. 아니, 어차피 세입자가 살 건데 왜 중요하죠?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창문이 제대로 있어야지 환기가 잘 되어요. 직접 살 집이면 전열 교환기 같은 걸 설치하면 창문의 위치와 관계없이 쾌적하게 살 수 있겠지만 세 주는 집에 전열 교환기를 설치하는 건 조금 사치스럽긴 한 것 같아요. 창문 위치만 좀 고민하면 해결됩니다. 환기가 잘 안 되면 집에 곰팡이가 생기기가 쉽고, 그리고 냄새가 빠져나가지가 않아 몇 년만 지나면 냄새 때문에 들어오기가 싫어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 부엌이 있는 쪽은 크기가 큰 베란다 창이 있다면 이거 하나, 혹은 일반 창이라면 2개가 위치하게끔 해주는 걸 추천드립니다. 만약 창문의 위치가 애매하다면 리모델링 하면서 창문의 크기를 키우거나 새로 만들 수도 있으니 이 점은 리모델링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창문 위치를 신경 써서 만들어 놓으면 집에 신경 덜 써도 되기 때문에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이건 저번 영상에서 살짝 자랑했던 건데 시스템 에어컨 위치도 신경 써주면 좋아요. 보통 그냥 방에 넣으시거나 부엌에 위치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이렇게 T자형 구조로 해서 이 가운데에서 에어컨을 달아놨어요. 그래서 서큘레이터를 작동시키고 시스템 에어컨을 켜면 방까지 쭉 냉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이런 식으로 구성해주면 비용은 안 쓰면서도 세입자 만족도 늘어날 테니 이런 것도 신경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성을 했으면 그 다음은 마감재에 신경을 써야 하는데 일단 벽체는 벽지를 사용하는 건 거의 국룰이라고 볼 수 있죠. 벽지는 실크 벽지와 합지 벽지가 있는데 실크 벽지가 오염이 덜 되긴 합니다. 아무래도 코팅이 한 번 더 들어가서 그런데요. 그러나 어차피 세입자가 들어가서 살게 되면 관리를 직접 하기 힘들기 때문에 나오고 나서 벽지 상태가 괜찮을 거란 보장을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끝나고 상태가 안 좋다면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올 때 벽지 공사를 한 번씩 해줄 수밖에 없는데요. 어차피 바꿔줄 생각하시고 제일 저렴한 합지 벽지를 사용하시는 걸 세 주는 집에서는 추천드립니다. 브랜드 같은 경우는 신한벽지 브랜드를 저는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자, 바닥은 벽지보단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좋긴 합니다. 리모델링 다 해놓고 바닥을 그냥 장판을 깔아 놓아서 새집 이미지를 망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데코타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데코타일로 시공할 경우 온돌 때문에 들뜸 현상이 생기기 쉬워서 많이 사용하지 않았던 방식이긴 합니다.
그런데 요즘 데코 타일 정말 퀄리티 좋거든요. 그래서 장판 시공이 아니고 데코 타일 시공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데코 타일로 하면 여유분을 보관하고 있을 시 찍힌 부분만 이렇게 한 장씩만 교체하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새주는 집에는 데코 타일이 오히려 최적의 바닥 마감재라고 생각합니다. 데코 타일은 제조사들이 정말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동신 브랜드의 데코 타일을 사용했습니다. 광고는 아니니까 참고만 하세요. 자, 그 다음은 스위치 콘센트 전구인데요. 이건 솔직히 정말 가성비로 선택해도 됩니다. 스위치와 콘센트는 지능 브랜드를 알아보시고요. 전구는 퀄리티 차이가 크게 없기 때문에 제일 가성비 좋아 보이는 모델로 선정하면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원형보다는 직사각형 그리고 긴 모델을 설치하는 게 디자인적으로 더 나아 보였어요. 가구는 보통 부엌과 신발장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풀옵션으로 제공할 경우 냉장고와 세탁기를 같이 넣어서 깔끔하게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요즘 풀옵션인데 이렇게 안 하면 리모델링한 느낌이 안 들어서 월세에도 영향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구는 LPM 재질로 제작하시면 되고요. 저는 한샘이나 이런 곳을 쓰기보다는 직접 제작하는 방식으로 넣어드리고 있는데 만약 부엌 가구만 따로 하실 거면 국내 브랜드 어디든 이용해도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가성비로 적용하면 되겠죠? 싱크대 상판은 인조 대리석을 저렴한 걸로 골라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쯤 하면 일반 주거 공간과 부엌을 고르시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실 것 같고요. 화장실로 넘어가 볼게요. 오히려 화장실은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 교체를 많이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완전히 저렴한 모델로 사용하기보단 웬만큼 내구성이 보장되어 있는 걸 추천드립니다. 먼저 타일부터 볼게요. 이 타일의 종류가 정말 많은데요. 예전에는 이것보다 작은 100의 100각짜리 정도의 정육면체 타일을 쓰거나 혹은 이상한 텍스처가 있는 중국산 타일을 사용한 곳이 꽤 있었어요. 새주는 집 같은 경우는 취향을 반영하기보단 깔끔하게 구성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타일을 먼저 잘 선택하셔야 합니다. 저는 300에 600짜리 직사각형 타일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타일은 면이 넓을수록 고급스럽게 보이는데요. 완전히 넓은 타일을 사용하기엔 단가가 조금 높아서 이 사이즈로 구성하시는 게 제일 가성비가 좋을 것 같습니다. 거울은 새주는 곳에는 멋부릴 필요가 없죠. 이렇게 수납장 일체형 거울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서도 이런 형태의 거울을 많이 쓰고 있어서 디자인적으로 나빠 보이지 않은 가성비 거울이긴 합니다. 거기에 따로 장을 만들 경우는 관리가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한 번에 해결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기에 나온 거울은 셀바스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자, 변기와 세면대도 중요하죠? 변기와 세면대는 브랜드가 한정적이긴 합니다. 고급으로 간다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이런 걸 사용할 텐데 새주는 집의 경우는 가성비로 접근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세면대와 변기는 인도 제품을 사용했는데요. 세면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얇은 버전을 사용하기보단 요즘은 이런 식으로 좀 두께감이 있는 걸 선택해주면 가격대는 크게 변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주는 집에 사용하면 좋은 구성과 자재 선정 팁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새주는 공간에 신경을 써두면 안 그래도 신경 써야 할 게 많은 현대사회에서 골칫거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팁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잘 구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리모델링 정보로 찾아뵐게요. 빌딩 리메이커 신빛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